안녕하세요. 독일 P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은 뷰티란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뷰티란 제품을 보면은 아래쪽에 영어와 독일어로 뭐라고 써 있죠. 영어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뜻은 콜라겐과 결합 조직이란 뜻입니다. 보통 콜라겐만 생각하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가 바로 결합 조직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뷰티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용량은 한 통에 195g으로 되어 있고요. 섭취 횟수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스푼 3스푼을 먹는 거예요. 이 부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횟수는 이렇게 먹었을 때 30회를 먹을 수 있으니까 딱 한 달분이거든요. 물의 양은 한 번 섭취할 때마다 150ml 이상으로 섭취를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물을 넣고 나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들어 주셔야 돼요. 바로 드시지 마시고 뷰티는 흔들어서 리스토레이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분, 5분 이 정도는 충분히 놔뒀다가 드시고 좀 초반에 많이 텀블러에 넣고 좀 흔들어 주세요. 이 콜라겐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거나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놔뒀다 드시는 게 좋아요.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시고요. 네, 그리고요. 섭취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결합 조직이 새로 생기고 만들어지고 이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결합 조직이 갱신되는 이 주기만큼은 드셔야 더욱더 효과가 큰 겁니다. 섭취는 미온수물, 정수물로 드시고요. 섭취 시간은 오전에 드시거나 오후에 드시거나 또는 오전, 오후 나눠서 드시거나 이러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아무래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겐 외에도요. 오후에 드시고 또는 저녁이나 이때 드시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오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나 프로쉐이프 그리고 디드링크나 피트라인 요거트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면 흡수가 방해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같이 안 드시기는 게 좋고요. 또한 저런 것들하고 왜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저 안에 있는 미네랄 흡수가 방해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저기 물론 파워 칵테일하고도 같이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흡수를 방해되는 것들하고는 드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크림 화장품하고 마스크팩밖에 안 나오는데 그 독일에 있는 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이라든지 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거랑 같이 사용하면 이 효과가 아주 굉장합니다. 원래 NTC 공법이라는 게 몸 안과 몸 밖에서 효과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제품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몸 안에서 작용되는 거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고 몸 밖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화장품처럼 바르는 건데 겔링핏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먹는 게 있지만 바르는 겔링핏도 있어요. 이런 화장품은 겉에다 바르는 것이듯이 이 먹는 것으로는 뷰티 제품이 실제 제품 항목에도 뷰티는 화장품 라인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나게 해주는 것도 바르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셀룰라이트도 제거해 주는 게 바르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이렇게 NTC 공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과 온도에서도 너무 고온에다 보관하지 마시고요. 햇볕이 쬐이는 직사광선에도 두지 마시고요. 자, 그럼 뷰티란 제품에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들어있습니다. 40% 조금 못되게, 그러니까 40g 조금 못되게 들어있는데 이 콜라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 어느 부위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피부의 보통 75%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진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진피에서는 90% 정도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도 6% 정도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뼈의 30%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뼈예요, 뼈. 뼈에 칼슘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절과 무릎 관절 이런 연골 있죠. 연골의 70%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대도 80%가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심줄도 9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우리 두피 있죠. 거기도 70%가 바로 콜라겐이고요. 눈이나 치아 여기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손톱도 콜라겐, 발톱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심줄하고 인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혈관에도 거의 대부분 콜라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콜라겐이 있는 게 이게 다냐? 아닙니다. 모발에도 당연히 콜라겐이 많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5개의 장기, 오장육부에 일컫는 그 모든 기관들도 콜라겐이 주성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콜라겐은 구석구석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콜라겐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좀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동맥혈관인데요. 좀 그림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헷갈리고. 제가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렸어요. 잘 못 그렸지만 그린 그림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동맥혈관인데요. 이 혈관을 구성하는 그 겉부분 있잖아요. 그 겉부분이 이제 혈관에서 빨간색 부분과 그 위에 얇은 부분이 두 겹이 있고요. 그 두 겹에 지나면 노란색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저 노란색 부분이 바로 엘라스틴의 내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있죠. 그 위에 노란색은 엘라스틴의 외벽이에요. 그리고 녹색 부분이 바로 엘라스틴으로 되어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 외벽 위에 저 갈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콜라겐이거든요. 우리 혈관에서는 이 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에 우리 뷰티에 엘라스틴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혈관 건강에서도 탄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피부예요. 피부. 맨 아래가 이제 근육층, 그 위에 지방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 표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피와 지방 사이로 아주 미세 우리 모세혈관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콜라겐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 표피와 지방층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근데 딱딱한 막대기가 아니라 약간 단백질이잖아요. 물렁물렁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그재그로 있고 이제 이 지그재그로 있는 부분 저거를 이제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이 얘네들이 겹쳐 있잖아요. 저렇게 X자로. 이게 되게 쉽게 그린 거니까 그 X자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어요. 묶어주는 게 이게 바로 엘라스틴이에요. 주로 콜라겐이 거의 주된 성분이고 엘라스틴은 많진 않지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크죠. 물론 저 동그랗게 묶여져 있는 저 부분 있죠. 저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 성분이 또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뷰티 고급편에서 확장편에서 하고 여기서는 딱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저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저걸로 인해서 이 뷰티를 먹으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아주 건강해지니까 탄력과 탱탱함이 유지된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뷰티에는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콜라겐 외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구리는 콜라겐 형성에 직접적인 대사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하지만 엘라스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지만 엘라스틴이 잘 만들어지도록 자극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죠. SOD 형성에 관여를 해요. 구리가 없으면 SOD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이 항산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항산화로 인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뷰티 제품들이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미네랄은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은 우리 얼굴에 있는 피지를 조절해주고 얘도 또한 항산화 요소인 SOD의 형성에 관여하는 미네랄이죠. 그리고 아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항균, 함염, 치주 이런 특성이 있어서 실제로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서 피부가 재생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상처에도 아주 빠른 치유. 비타민 C를 바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합 조직, 뼈 조직 재생에 도와주는 거. 비타민 C는 우리 온몸에 아주 골고루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부와 결합 조직에 대해서만 저 성분을 저렇게 적었습니다. 비타민 E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 C, E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들이잖아요. 항산화제로서 이게 선택이 돼서 실제 피부 부분에 있어서 활성산소 피해로부터 생기는 모든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줘요. 실제로 세포와 세포 그 벽 있잖아요. 지방층 벽에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E예요. 베타카로틴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박혀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하는데 위 아래에서 내피와 외피에서 세포 안팎으로 항산화 효과를 하는 게 비타민 E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의 효과는 여기 이제 비타민 B군들 얘기를 할 건데요. 비타민 B군들도 너무 다방면으로 효과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 뷰티에 관련된 효과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증에 비타민 B가 상당히 좋고요. 입이나 구강, 그래서 이 점막 부분들 이런 데 염증이 아주 좋아요. 피부 질환, 그런데도 다 염증이잖아요. 어차피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손톱에도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이잖아요. 자외선으로 보호를 해주고 세포가 복구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침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리게 생기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이 피부가 지방층이 좀 있고 세포가 사실은 그 지방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절을 해줘서 좀 탱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모발과 손톱, 피부의 어떤 성장을 주관하고 있고요. 여드름에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세포의 성장과 수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같이 이렇게 여드름 효과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머리 치료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룰 수 없을 것 같고 확장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눌린이라는 게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 먹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가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제 흡수도 잘 해줘주고 장에 아주 좋죠.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흡수가 잘 되니까 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탄력을 유지해주고 이 탄력이 바로 이제 수분을 잡아주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눌린 같은 경우나 이런 비타민 B군이나 C 이런 게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나 미용에 관한 제품들이나 화장품 이런 데에 실제로 콜라겐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요.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콜라겐하고 비타민 C, 그 다음에 콜라겐하고 이런 유산균, 콜라겐하고 비타민 B군 뭐 이렇게 묶어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뷰티는 피부에 관련된 거는 그냥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근데 그 배합의 성분을 정말 잘 잡아냈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이 좀 빨라졌네요. 자, 여기에 뷰티에 들어있는 식물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 성분들을 알려드릴 텐데 보통 4가지만 알려주시죠. 일단 4가지를 먼저 점검해 볼게요. 검은쌀 추출물이 있는데 얘네들은 항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해서 피부 염증이 32% 감소한다는 실험이 되어 있고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 우리 액티바이저의 그 역할처럼 산소 수송하는 역할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1, B2, B9 이게 들어있고 미네랄도 저런 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천연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 엄청난 놈이죠. 이게 검은쌀 추출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사실 항산화가 기본이거든요. 항산화를 하지 않고 피부가 좋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키위 추출물이에요. 이 키위 추출물은 비타민 C나 비타민 K,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들어있는 이뉼린하고 항산화제하고 같이 키위를 섭취했을 경우에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해독 능력이나 항균, 항바이러스 아주 수준 높은 항염 효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NGP라고 하죠. 비트라인에서 말하는 그 NCT 공법 말고 NGP 이런 배합들로 인해서 나오는 극대화되는 효과들, 아주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위 추출물 자체가. 세 번째로 있는 게 이제 레드 오렌지거든요. 오렌지 추출물인데 이거는 비타민 C와 플라보이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아주 커요. 지난번에 젤 수치에서 이제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걸로 인해서 이 오렌지 추출물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들이 항산화 작용을 아주 많이 하고요. 수렴 효과를 하는데 이 오렌지 추출물이 수렴 효과는 모공을 좁혀주는 효과예요. 피부 관련된 시점에서 보면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는 효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게 파인애플 추출물인데 이 파인애플은 실제로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거기에 식이섬유까지 정말 엄청나게 들어있더라고요. 파인애플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파인애플에는 또한 브로멜라닌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 얘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여드름 같은 염증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저 브로멜란이라고 써보면 이 부종이나 셀룰라이트 예방용으로 나온 약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미세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뷰티가 바로 파인애플 추출물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네 가지 말고 이 함량에 적혀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생강 추출물인데 생강 추출물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걸로 즐겨 마시잖아요. 이 생강이라는 게 우리 피부 중에 진피 말고요. 이제 표피까지도 관여를 하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아주 생강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먹을 때 감기도 뭐 좋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생강 추출물이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부의 수분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클렌징 효과, 브라이트닝 효과, 리프팅 효과까지도 생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미세순환을 개선해서 이 미세순환이 좋아진다는 이 데이터도 본사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얼굴색이 아주 좋아지고요. 생강은 원래 아주 소독 효과가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나 손상된 피부들, 여드름 피부에는 이 생강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수록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색소, 색깔 바뀌는 거 있잖아요. 검은 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화과 추출물이에요. 무화과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 A, C 이런 항산화제하고도 팩틴이 들어있습니다. 팩틴은 여기서는 안 하고 확장편에서 얘기하고요. 피부 회복을 하고 부드럽게 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무화과에.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발삼이나 헤어 마스크 구성을 할 때도 이 무화과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뷰티에는 콜라겐 성분이 한 40%나 들어있고 그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어떤 식물 추출물들까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40%나 차지하는 이 콜라겐 성분 자체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 관절까지, 뼈까지, 모든 장기까지 피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엘라스틴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성분들. 그럼 과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피부 탄력이 10% 향상되고 수분도 14% 정도 늘어나게 됐고요. 손톱 성장이 15% 향상되고 특히 부서지는 손톱이 42%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미세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혈관 순환이에요. 피부 쪽에 가까운. 이 모세혈관으로 피가 잘 흐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이제 피부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아까 그 진피층하고 지방층 사이에 혈관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이 모세혈관이 쭉쭉 있거든요. 거기에 영양소 공급이 잘 되게끔 이게 해준다는 거죠. 42% 향상을 해주는 거고. 주름이 실제로 32% 감소가 되고요. 콜라겐 농도가 우리 신체에 있는 콜라겐 농도가 65% 향상이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피부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큰 착오죠. 관절이나 장기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인슐린에 대한 그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환자들이 섭취는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장기 중에 있는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자체가 한국인은 작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장기가 클수록 그 능력이 좋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주름살이 생기지만 우리 장기도 주름이 들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기가 다시 원래 크기로 좀 더 탱탱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콜라겐은 필수죠. 그렇게 해야만 그 장기들의 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췌장이나 위나 심장이나 이런 게 다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거예요. 피부의 효과는. 실제 목표는 피부보다는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하는 일은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더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뷰티는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게 좋을까요? 30세 이후의 여성들이 어떤 피부가 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성들이 드시는 게 좋고, 폐경기,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필히 드셔야 됩니다. 콜라겐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아주 골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기에 더 효과를 보려면 우리나라엔 들어있지 않지만 이소플라본이라는 제품도 있고 국내에 들어오는 뮤노겐이라는 제품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흡연자는 콜라겐을 파괴해요. 흡연 담배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 이 단 거 있죠? 이것도 콜라겐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거를 애호하시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을 특히 더 많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나 헬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자기 몸의 어떤 근육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일반인 분들보다 더 섭취해 주셔야 돼요. 보충으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나 관절이나 이런 골격, 아까도 말했듯이 콜라겐은 다 그런 데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 뷰티는 뭐라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게 딱 떠오르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외선에 노출이 심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태양에 직접적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뷰티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 예방에 좋고요. 자, 그러면 뷰티는 뭐랑 먹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그리고 뷰티를 같이 먹어주면 어떤 제품은 이게 그 제품의 능력이 향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뷰티가 지원해주는 제품이 있고 뷰티를 지원해주는 제품이 있고 이렇습니다. 요것은 확장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좀 서둘러서 했어요. 제가 내일 출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 했고 뷰티 오프라3 그 지금 이달 말 프로모션으로 있잖아요. 오프라3이 그거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좀 빠르게 했더라도 좀 차근차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확장편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